안녕하십니까. 연애 컨설턴트 이재목입니다. 이재목과 함께하는 러브 스피치 2강 시간입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상하 관계에서도. 요새 이렇게 방송 보면은 아빠와 딸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굉장히 불편하게 이 전제됐던 그 관계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들이 방송으로 또 나오고요. 또 장모와 사위의 관계 있죠. 예,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그 가정의 그죠 소중함이나 원활한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져서 또 행복한 관계들이 이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많은 방송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데, 이 연애에서도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앞전에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지섭, 장동건, 원빈, 그죠?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서, 그죠? 사귀는 사이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담배 이렇게 쫙 피면서 멋있게 먼 산만 쫙 바라입고 슈트만 쫙 입고 맨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예, 전화통화하고 카톡 하면은, 깨똑? 예,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은 막 한 2시간 만에 답장 오고, 그리고 또 꼭 그런 걸 말로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우시겠어요? 예, 아마 지금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깨진다라는 거는 확실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연애에서 소통은 대세입니다. 최근에 황혼이혼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1강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죠?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혹은 결혼이라는 큰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즐겁지도 아니하고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각자의 서로의 생활을 하다가 이르느니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이라는 그 확실한 단계에 가기 전에 내가 자유롭게 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황혼이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이혼의 시점, 그죠?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난 뒤 내가 어떤 부모로서 생명을 탄생시킨 그 책임감과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들의 자녀의 결혼식 한 다음 날부터라고 합니다. 자, 육체적인 것들이 문제가 됐을까요? 소통이 육체적인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죠? 경제적인 것들이 만약에 힘들어서 이렇게 이혼이라는 걸 결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뭡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죠? 우리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또 남자들을 서로에 대해서 그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완전히 더 부정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연애의 깊이, 함께한 시간의 깊이가 커질수록 그런 어떤 부정적 그죠? 서로에 대한 인정들은 더 커지는 거죠. 자, 연애 소통이 대세입니다. 자, 연애에서 말이 중요하고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어떨까요? 잘합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남들과의 소통도 어때요? 잘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왜? 자, 모든 이 대화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뭡니까? 상대를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게끔 행동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소통, 이 말의 가장 본질인데, 연애에서 상대를 설득해서 상대가 행위하게끔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연애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 그렇죠.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 판매왕들도, 예, 말을 연애적으로 잘할까요, 못할까요? 생각보다 쉽게 잘하진 못해요. 또 강연을 잘한다던가 혹은 개그맨 출신이라는 분들이, 예, 막 무대에서 하는 거랑 막상 실제로 만났을 때 그 관계들 잘 풀어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나 자신에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람은 물건을 살 때,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죠. 왜 그럴까요? 예, 이걸 격하닥 사무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설명을 조금은 경계를 갖고 듣고 있죠. 그죠? 그래 봤자 하지만 그 물건 값을 치르는 것에 불과하죠. 자동차를 사면 1,000에서, 그죠?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고, 집을 사면 물론 더 커지겠죠. 그 비용이 커지고 내가 사고자 하는 것들의 그 비중이 커질수록 우린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겠죠. 그죠? 싼 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지하철에서 물건 팔 때 고민 많이 하세요? 집 살 때보다 고민 많이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싸서 그냥 아니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 상대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재목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승낙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들을 걸고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의를 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특히 연애 초반부에 말이라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선생님 소개팅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재석이거든요. 제가 완전 친구들 사이에서는 김재동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여성분 앞에만 가면 말이 이렇게 힘들죠? 말이 힘들죠. 왜? 친구들 앞에서 유재석은 친구들하고 그냥 더치페이로 맥주 한잔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어때요? 경계를 해요?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상대방의 시시껄껄한 농담 한마디 내가 웃어도 내 인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연애에서 내 앞에 있는 나에게 청혼하고 프로포즈하는 사람에게 내가 승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전부 다 송두리째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돼요? 엄청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근데 어떤 투자? 내 인생을 다 거는 투자니 상대방이 그 당신의 말에 쉽게 동의하고 쉽게 웃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 말은 어때요? 어려워요. 중요하고 왜? 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거래하고 승낙하는 게 바로 나기 때문이죠. 자, 또 뭐죠? 의무적 관계가 아니에요. 차라리 야 이거 해.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는 쉬워요. 회사에서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일 추진 빡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연애를 잘해요? 오히려 못해요. 왜 못해요? 의무적 관계가 아니니까. 주종관계, 상하관계가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말이죠. 지금 뭐 공무원 몇 급인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차장인데 너는 내가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 너는 완전 너 오빠한테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의무적 관계 아침에 지문을 따까닥 찍고 아침에 국민체조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퇴근할 때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하는 의무적 관계입니까? 아니죠. 연애는 내가 10살 어린 부하 직원한테 이걸 똑바로 못하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데 왜? 그냥 내 취향인데? 난 너가 싫은데? 난 너가 10살 많기 때문에 싫은데? 나는 파스타 먹고 싶은데 자꾸 라면 먹자 그러니까 싫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회식 정할 때 우리 얼마나 쉬워요. 오늘 뭐 먹습니까? 뭘 뭐 먹어요? 윗사람 마음대로지. 감자탕 그럼 감자탕이에요. 본인이 어제 고기를 먹었으면 오늘은 면류나 아니면 야채나 그죠? 생선회나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애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아니거든. 상대방과 의무적 관계,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의견을 피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은 어떻게 돼요? 나는 받아들일 땐 또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내 입장에 대해서 나쁘지 아니하게 잘 표현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 말이 어려요. 말이 어때요? 어렵죠. 자신을 사고 팔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게 바로 나 자신,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이 어떻게 본다?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보죠. 또 어떻다? 의무적 관계가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할 리가 있나, 그죠? 막 말 많이 해요. 싸울 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넌 이게 잘못됐고 막 해요. 그럼 이긴 것 같아요? 이기긴 못 이겨요. 그죠? 문자 메시지로 오빠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오빠는 더 똑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되게 어리석어서 오빠랑 못하겠어. 인연 끝. 자,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아니죠. 결국엔 헤어지자고 한 사람한테 매달리면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연애라는 거는 비즈니스적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말에 있어서도 본질은 뭡니까? 상대와 나와 즐겁고 행복하게 관계 유지를 계속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 비즈니스들은 어때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말하는 소통의 방식하고 연애에서 말하는 성공적 프로젝트의 완성은 뭐예요? 행복하게 둘이 너무너무 손잡고 놀이동산 가고 행복하게 막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즐겁고 이 관계의 유지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오빠 말이 맞아. 하지만 오빠 말이 맞기에 난 헤어져. 이러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연애에서의 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한가닥 하는 유재석인데 한가닥 하는 김재동인데 왜 소개팅 나오면 말이 통하지 않을까? 말이 안 통하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의 말의 그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 그 사람의 본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천 원, 몇만 원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부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웃기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사람 웃기는 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 들으면서 이재목이라는 친구가 좀 웃기다라는 얘기 생각 드세요? 네, 저는 생각보다 되게 웃겨요. 왜냐면 저는 99년도에 모 방송국 공채 개그맨 시험을 대상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 시험 봤을 때 떨어졌던 사람이 김병만, 병만이 형, 휘순이, 뭐 인석이, 윤택 선배. 물론 다른 방송사에서는 너무 잘해서 스타가 되셨지만 어찌됐든 예, 저도 말로는 누구한테 웃기는 거 있어 누구한테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애는 어때요? 다르더이다. 그죠? 왜? 웃는 거는 내 몸에 좋잖아요. 상대방이 쓸데없는 소리 뭐 최불암 시리즈라도 하하하하 웃을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이 재미없더라도 내가 웃으면 내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내 건강에. 그러니까 여유로운 거예요. 아이고 시덥지 않은 소리 해.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웃으면 내 집을 상대에게 줘야 된다든가 저 사람 때문에 웃으면 내가 6만 원을 빼야 된다 그러면 웃길 수 있을까요? 못 웃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이렇게 웃겨서 내 인생 전부를 그 상대한테 가야 된다면 상대가 잘 웃을까요? 웃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연애에서의 특히 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예, 변화하는 남녀관계, 소통의 답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 과거에는 연애 패턴이 상대방에 의해서 의지하고 경제적인 거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든 이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는 끌어가고 누군가는 거기에 종속되고 이런 식의 어떤 방향들이 많았어요. 그림으로 굳이 뭐 묘사하자면 리어카에 이렇게 짐을 싣고 가장이 그죠? 가장이 이 자식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걸 응원하는 이런 그림이었다면 지금의 남녀 관계는 어때요? 지금은 동등하잖아요. 경제적인 거, 학력, 사회적 포지션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떨어진다? 말도 안 되고요. 또 혹은 뭐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높다 무조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변화한 남녀 관계에서는 사회적 포지션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봐도 대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등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동반자적인 소통을 우리가 하는 습관들을 들이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깨진 남녀평등.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를 따라잡기 위한 여자들의 노력을 이루어내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남녀평등의 개념이라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여성들이 역전을 했거나 그런 식의 어떤 누가 낮고 누가 오르고의 남녀평등이 아니라 이성으로서 남과 여가 함께 동반자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개념의 남녀평등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 요새 뭐 연애 관련한 종사자들 보면 여대생들이 보통 열광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해라. 선생님, 뭔가 좀, 남자가 쪼잔하고요. 뭔가 미래가 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남자 계속해서 사귀어야 되나요? 남자 많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을 아끼세요. 플라잉 요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해외도 가봐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여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남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운전을 합니다. 여자들이. 예, 운전을 막 하고 비싼 차를 막 타요. 예, 남자보다 운전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자 필요 없죠. 드릴도 여성들이 못을 막 집에서 박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게 종속되고 부탁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느니 그럴 시간에 내 근력 운동을 해서 나의 어떤 육체적 완성도, 사회적 포지션들을 이뤄내자. 나를 사랑하자라는 게 지금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성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이에 질세라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도 잘 살아요. 요생남이라고 들어보셨죠?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섹시한 남자다.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거는 되게 무식한 생각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가사노동, 특히 밥하는 거에 있어서 여자들한테 우리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실 때 그러죠. 어디 한번 밥 한번 굶어봐. 한번 굶어봐야 내가 소중한 거 느끼지. 이제는 천만의 말씀이죠. 어머니들 집 나가시면 배달시켜 먹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제육볶음과 낙지볶음과 우리 그 백 선생님 계시잖아요. 마법의 이 환상의 요리 레시피를 가지고 더 잘해 먹어요. 그러면 그 부재중 그 공백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자는 남자의 어떤 그 물리적인 힘, 경제력, 남자는 여자의 그 내조, 그죠? 와이셔츠를 다리고 먹고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의존해서 이 관계를 마치 권력인 것처럼 하던 그런 시대는 어떻게 됐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많아졌어요. 또 나 혼자 잘 사는 남자도 많아졌어요. 방송에서도 나오죠, 이제는. 나 혼자 잘 산다의 이 원래 프로그램 취지가 혼자 사는 남자들이 외로워서 구질구질해지고 막 청소도 안 해주고 그 개그맨 정윤돈 씨 예전에 싱글에 살 때처럼 막 영양 불균형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 프로그램 보시면 여자분들이 공백을 느끼세요? 아닌데 오히려 여성들이 없어야 남자들이 더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낚시, 바다 낚시를 합니다. 집에 가서 그걸 회를 떠요. 그 자기 몸 관리하고 친구들 저녁에 맥주 한 잔도 합니다. 누구 하나 어디야 빨리 들어와 뭐야 내 100일인데 안 챙겨 이런 거에 대한 여자가 없어요. 그걸 본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저건데. 반면에 또 옆에 보면 육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걸 보면서 남자들은 반대로 애 낳고 남자들이 저것까지 하면 힘들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자들은 또 반대로 뷰티, 헤어, 메이크업 한다고 막 이렇게 하죠. 왜 운동한다고 해서 막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나 혼자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남자, 이런 남녀들이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상호 의존적인 대화 방식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야, 결혼하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필요 없어요. 여자분이 혼자서 있는 게 더 안전한데 속세기는 너랑 있는 게 더 불안전한데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내가 오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줄게. 귀찮은데? 나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휴식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상대의 부족한 거, 수컷 시기에 암컷 시기에 그걸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개념의 이 의존적인 대화 방식들, 그걸 개런티하는 대화 방식들은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변화했어요, 남녀 관계가. 옷에도 유행과 트렌드가 있듯이 남녀 관계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포지션들이 바뀌면서 문화적인 거 또 혹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는 소통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소통이라는 단어가 자꾸 우리 사회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남녀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계속 가는 거야. 그냥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그럼 자웅동체도 아니고 따로따로 살아. 여자 필요 없는 남자, 남자 필요 없는 여자, 알아서 잘 사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talking about, 이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업 분야,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남녀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진다? 소통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죠? 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통이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남녀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의무적인 계약 사항이 아니니까.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바람을 펴도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 반지 하나가 당신의 이 남녀 관계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 와이프니까 결혼했으니까 평생 이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귀찮아 절로 가 말도 툭툭거리고, 밖에서보다도 밖에는 잘하고 안에서는 말 함부로 하고, 이래서 상대가 상처를 받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남녀 관계에서 이런 변화를 캐치했다면 우리는 소통만이 그 해법이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남녀 관계, 이 변화된 관계를 설명드렸고요. 대화의 핵심입니다. 자, 물음표. 자, 뭡니까? 오빠, 이거 어떡하지? 나 진짜 오빠 나 살 좀 빼야겠지? 오빠 나 이런 부분에 이런 게 고민인데 회사 생활 너무 이런 게 짜증나. 오빠 나는 새벽에 영화학원을 좀 다닐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오빠 나 짜증나. 이 친구 맨날 보면 지 필요할 때면 나한테 연락 오고 나한테 내가 뭐 필요할 때 전화도 안 받는다. 어떡하지? 묻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한테 해답을 달라는 걸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말 그대로 편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오빠 어떡하지? 나 이게 살 빼야 되나?
야, 너 건강관리를 위해 살 빼야지. 지금 콜레스테롤 지수가 얼마나 높고 중성지방과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 HDL, LDL 뭐 이런 거 알아봐서 혈압 관리도 해야 되고 네 나이가 몇이니까 0.9를 곱해서 이딴 소리 하면 쫙 헤어지는 거죠. 나 살 빼야 되나?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 글쎄 뺄 살이 어딨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들어주고 고민해줘야 되는 거죠. 자, 핵심 뭐죠? 대화의 핵심. 답은 이미 그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뭐죠? 말하는 거의 90% 이상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고 혹은 상대가 설사 모르더라도 그 해답은 자기가 찾아가게끔 상대의 입에서 해답이 나오게끔 옆에서 들어주고 찬성해주고 이게 바로 대화의 핵심이에요. 특히 남녀관계의 대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회사에서는 업무일지 썼어? 이거 왜 참가자들 안내 안 했어? 너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부가세 부분 이거잖아. 딱딱딱. 그렇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미 배우는 거는 직장에서 그 수많은 잔소리꾼들, 직장 상사들이 다 해줬고요. 학교에서 다 해줬고요. 본인이 모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처신과 사회적 포지션과 관련한 일들과 나의 상황들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모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방법적인 대안도 다 있어요. 그러면 연애라는 남녀관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는 건 뭐죠? 그냥 너만이라도 그냥 내 말이 맞다라고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봤어? 그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좀 더 꼼꼼히 파악해봐. 이거는 하루 종일 한다고. 어디서? 회사에서 페이를 받으니까. 그죠?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엉터리인 것도 알면서 제대로 못 우기죠. 왜?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기분이 맞으면 네 말이 맞아. 나 안 해 너랑.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계속 참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 내 긴장을 좀 풀어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옳다라는 갑자기 하는 말씀 드리는데 세상에 정말 옳은 정답이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세상에 옳은 사람이 여러분들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옳은 사람은 없고 옳은 척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편과 자기의 어떤 환경에 유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할 뿐이지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사람이에요. 신이 사람에게 원하는 거는 불완전하기를 더 원했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남녀관계 핵심 뭡니까? 물어보는 거는 답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죠. 오빠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나 힘들게 하고 야 견뎌. 훌륭한 뱃사공은 험난한 파도가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 말하고자 하는 그 본능에 취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즘 남녀관계에서의 대화의 핵심은 뭐다? 묻고 답하기가 아니라 묻고 묻는 거예요. 자문자답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가진 내 고민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내리고 그 답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소통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남녀관계의 핵심이라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편이 될 수 있는 상대방 말이 무조건 맞고 상대방이 올바른 스스로의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부담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더 덜어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느낌의 그런 소통들을 해야지 이 관계들이 더 크고 더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비난, 지적, hin란, 문제점 분석은 이미 당신 앞에 있는 행복한 당신의 연인이 안 해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거에도 굉장히 지쳐 있을 거예요. 소개팅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행자로서 함께 가는 거죠. 같이 같은 풍경도 둘러보고 넘어지면 같이 쉬어서 가고 이런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런 거 한 번 있었어요. 공무원 여성분이었는데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대요. 근데 한 명을 5년 전부터 안 봐요. 왜 안 보나 했더니 이 안 보는 친구 하나가 교사래요. 교사. 근데 안 보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셋이서 우정여행을 갔을 때 우정여행을 지리산으로 너무 친해서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산을 갔대요. 근데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지리산에서 평생의 절교를 해버렸대요. 왜? 이 여성 공무원 여성이 가다가 허기가 넘어지고 빈혈기가 있어서 약간 주춤 휘청거리면서 산장 앞에서 탈진 상태가 왔대요. 그랬더니
이 세 명 중에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어머 어떻게 좀 쉬었다 가자. 같이 있어줘. 아, 나도 힘들었는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힘내. 여기 다 왔는데 나도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기회를 줬대요. 근데 이 한 명의 친구는 막 화를 냈대요. 화를 낸 게 왜 화를 냈느냐. 야, 너 내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초코바 먹고 열량 계속 관리하라 그랬지. 네가 아까 그렇게 배부르다고 안 먹고 이러더니 봐봐. 탈진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시간도 다 됐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갔어요. 이를 악물고 올라갔대요. 그 화를 낸 초코바 안 먹었다가 야단치 친구 때문에 보란듯이 올라갔대요. 그러고 나서 보란듯이 그 뒤에 평생 절교를 했대요. 산행이 보세요. 산악대장이세요? 그죠?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는 이런 그런 그 등산 대회에 나간 게 아니죠. 같이 가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그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즐거운 동행의 자리였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상대의 그죠? 힘든 지침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가르치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알려주려고 그랬겠죠. 초코바를 먹으라라고 잔소리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찌됐든 그 표현법에 있어서 마치 학생을 대하듯이 야단을 치고 상대에게 지적을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그 좋은 취지의 목적, 그리고 초코바를 먹으라는 과학적으로 옳을 수도 있었죠. 그 조언이 치명적으로 이 관계의 본질을 와장창 깨버린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개그, 유머 화술이나 이런 것들 메커니즘들이 있겠죠. 쉬워요. 쉽다라는 거는 그게 쉽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의 이 대화하고는 상당히 비해서는 쉬워요. 왜 그럴까요? 보통 그렇게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저작권료를 받는다든가 강의료를 받는다든가 어떤 페이를 받고 혹은 그 재능 기부의 차원으로 그 상대와 소통을 하잖아요. 그 청중들도 마찬가지로 손해볼 게 없죠. 상대가 썰렁한 얘기하는데도 한번 웃어주면 서로가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건강에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근데 연애라는 거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오케이를 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 송두리째 그 사람과 함께 하거든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가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애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연애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렵고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에서 말하는 이 긍정적 대화의 핵심은 이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관계가 유지되는 것들이지 그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메커니즘적인 그런 접근만 가지고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2강 그죠?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의 소통의 핵심은 사실은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과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지적이 옳더라도 상대에게 관계를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지적과 팩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린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어떻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찾아가고 내가 그 답을 내리기 위한 동의를 누가? 바로 사랑하는 당신이 해달라는 그 말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줍지 않게 섣불리 가르치려고 그러고 답을 주려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대는 당신과의 이 큰 인연에서의 문제에 부정적 결단과 답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서도 잘 사는 세상입니다. 상대와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조금 더 재미나고 윤택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되길 원하는 그런 남녀관계가 지금의 남녀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힐난하는 그런 태도와 매너로 대화와 관계 맺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강 함께 했습니다. 연애 컨스턴트 이재목이었습니다. 행복한 연애와 소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